프랑스 파리 국립기매박물관. Donc là, vous avez quelques pièces de la collection. 우리는 이곳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에서 비닐에 쌓인 채 오랜 동안 잠자고 있던 불상 하나를 발견했다. Sun Tzu Quantum Bosal, qui elle aussi donc a été rapportée par la mission Vara. 천수관음 보살상. 이제까지 국내에선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유물이다. 뉴욕의 소도비 경매서. 지금껏 베일에 가려졌던 한국 국보급 문화재가 이곳에서도 속속 그 행방을 드러내고 있다. 철화백자 항아리는 크리스티 경매 사상 최고가인 64억 원. 고려 불화 수월 관음들은 소도비에서 16억 원에 각각 낙찰됐다. 도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쿠라 호텔, 일본 최고의 특급 호텔이다. 놀랍게도 이 호텔의 정원 담벼락 한켠엔 조선의 탑 2기가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서 있다. 어찌하여 우리의 문화재가 이렇듯 이국 땅을 떠도는 것일까? 어둠의 역사에 가려진 그 의문을 추적해본다. 고개를 들면 어디나 아름다운 건축물이 눈에 들어오는 곳 파리. 하지만 이곳에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화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립 체르누스키 박물관. 이곳에서 고려시대 동종 하나가 발견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 종의 존재는 잊혀졌고 높이 31.5cm의 이 종은 35년 세월이 흘러 취재팀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지대 4년, 1311년, 고려 충손왕 3년에 만들어졌다는 명문이 선명하다. 이 종은 고려시대에 사라져가던 전통 범종의 양식을 계승한 마지막 종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문화재다. 프랑스 국립천문대. 1667년 루이 14세가 설립한 후 프랑스 지도의 기준이 되어온 곳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을 다루는 천문학은 이른바 제왕의 학문이었다는데 프랑스 천문학의 산실이자 세계의 천문학 관련 문화재를 연구하는 이곳에도 우리 문화재가 있다. 간평의 별의 이동거리로 시간을 파악하는 별시계다. 가죽 표면에 금박으로 별의 이름이 표시돼 있다. 특히 별을 반짝이듯 표시해둔 것은 서양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간뿐 아니라 소한, 대한 등 24절기도 알 수 있다. 제작 연도가 강희 19년, 1679년 정조 4년으로 명기된 이 시계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문화재다. 이들이 소장한 또 하나의 주요 문화재인 휴대용 시계. 표면에 그려진 용 문양이 이 문화재가 왕실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뚜껑의 오목한 부분에 영침이 있고 반대편엔 나침반이 있다. 이 음새가 이렇듯 정교한 휴대용 해시계는 국내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프랑스 국립기매박물관. 이른바 선교사들의 종교박물관으로 시작된 곳이다. 1920년 이후에는 주로 아시아 예술품을 전문으로 소장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귀중한 우리 문화재를 다수 발견해냈다. Quelques pièces en métal du fond Vara essentiellement. La plupart des bronzes sont de la collection Vara, donc rapportés en 1888. Donc à savoir Sun Tzu Quantum Bosal, qui elle aussi donc a été rapportée par la mission Vara et qui est portée sous la statue. C'est une fonte de fer, la statue est creuse
Elle portait donc une plaque de bois avec l'inscription qui donne la localisation en fait du temple d'où la statue provient. Il s'agit du temple Tongbansa, un temple qui doit se situer sur la route de Taegu, à côté de Songju. Il ne reste à l'heure actuelle plus qu'une pagode, en fait, de l'époque de Chilla. À côté... 천 개의 손에 천 개의 눈을 가졌다는 천수관음 보살상. 불교의 교리를 상징하는 지물들을 손에 들고 있다. 불상, 연꽃, 법륜들. 그림이 아닌 고려시대 금동천수관음 보살상은 지금껏 국내에선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불상은 취재팀이 국내 최초로 그 존재를 알린 귀중한 문화재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에 반가부좌 자세로 올리고 깊은 사색에 잠긴 듯한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그 선의 아름다움이 천년의 세월을 잊은 듯 향기롭다. 이곳 김해박물관에선 한국의 고문서들도 많이 발견된다. 그 중에 하나가 고문육체. 한문을 전혀 다른 6개의 글자체로 적어 고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민속학자로서 19세기 말 한국을 여행하며 많은 문화재를 수집해온 샤를바라의 수집품 중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문화재가 많다. 원각경, 1446년 세종의 아들 광평대군의 죽음을 애도해 당대의 서예가 김수원이 글씨를 쓴 경전이다. 청색 비단 바탕에 금으로 채색한 솜씨는 매우 정교하다. 특히 불상 안면을 금빛으로 채색한 불화는 그 시대 것으로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각경의 아랫부분이 손상돼 금빛 채색은 지워져 있다. 이렇듯 귀중한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멀고 먼 프랑스 땅에 왔을까? 이들은 어떤 역사의 비밀과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까? 파리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바로 이곳에서 1900년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행사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 파리 만국 박람회에 관한 설명 책자. 박람회에 조선 정부가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던 왕실에서는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여기에 조선 왕실의 중요한 서책이 하나 출품됐다. 원행을묘 정리의 궤. 모두 8권인 이 책은 정조가 선친인 사도세자의 묘소에 행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려 61면에 걸쳐 신하들과 임금의 행차가 묘사되어 있다. 임금의 모습은 일부러 그려놓지 않은 세심함이 엿보인다. 그 유명한 직지심체 요절, 부한말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꼴랭 드 플랑시가 수집해 박람회에 내놓은 책이다. 세계 최고의 금속팔자본인 직지. 이 책에는 선광 7년 청주에서 간행됐다고 명기돼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의 표지에 이미 이 책이 1377년에 간행됐다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고랭 109라는 표시. 이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 번호인데 어떻게 해서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오게 됐을까? 직지 원본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순 없을까? Allô, oui. Allô? Parce que c'est l'équipe télévision coréenne. J'avais demandé par écrit la dernière fois pour le tournage. Oui. Mais à ce moment-là, même l'extérieur de Non, parce que pour bâtiment... faire vraiment le tournage, que ce soit à l'extérieur ou à l'intérieur, il faut une autorisation. Et je pense qu'en plus, si vous avez reçu 2 lettres négatives, c'est qu'il n'y a vraiment pas possibilité de faire le tournage en question. 공문을 접수하고 몇 번이나 직접 전화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였다. 직지는 어떤 경로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게 됐을까?
취재팀은 직지가 경매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루어 경매청을 찾아갔다. 드루어 경매청은 매일 16개의 방에서 전시와 경매를 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C'est là. 9500, la Journaux 9500, personne ne vous l'enchère. Ici, oui. Voilà le catalogue. 이곳에는 경매 목록이 잘 보관돼 있다. Voilà. 경매번호 711, 직지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도 직지가 1377년 청주 근처 흥덕사에서 간행됐음이 명시돼 있는데 그렇다면 직지는 누구에게 팔렸을까? 파리 시립 고문서관.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것은 각각의 물건이 얼마에 팔렸는가가 자세히 기록된 노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발견됐다. 직지 심경은 180프랑에, 삼강 행실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3000프랑에 팔렸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후에 구입자의 후손에 의해 국립도서관에 기증되는데 처음 한국에서 이를 수집했던 플랑시는 직지 말고도 더 많은 책들을 수집해 그의 모교인 국립동양어대학에 기증하게 된다. 꼴랭 드 플랑시. 1888년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로 임명된 그는 한국 체류 15년 동안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수없이 수집해 모국 프랑스로 보냈다. 플랑시는 중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우리나라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잘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고종 황제나 딴 조정의 높은 분들에게 하사도 받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서점이나 책을 빌려주는 가게나 아니면은 그 서울 주변의 여러 사찰, 절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책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외교관으로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에게 외무성에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자료, 특히 서적을 수입해서 학교에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양어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랑시 자신이 3번에 걸쳐서 한국의 고서 서적을 수집해서 동양어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자나 외교관 말고 또 다른 수집자들은 선교사들이었다. 구한말 쇄국 정치를 펴던 조선에서는 천주교도들과 함께 프랑스 신부 9명을 참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866년의 일이었다. 천주교 박해 소식을 들은 프랑스 극동함대 귀스타프 로즈 준장. 그는 조선 정부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강화 해협을 통해 전함 7척을 이끌고 갑곶진으로 침략해 들어왔다. 몇 차례의 전투 끝에 로즈 제독의 부대는 사흘 만에 정족산성 공략에 성공했다. 강화 관아와 외교 장각으로 진격한 로즈 제독은 강화에 도착하자마자 문화재 수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로즈 제독이 프랑스 대신에게 보낸 편지, 강화도에서 얻은 전리품 목록과 보고서다. 강화도 도서관에는 아주 귀중해 보이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책 340권을 모았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보내겠습니다. 이 책들이 지금까지 미지의 나라로 남아있던 조선의 역사, 종교, 문학, 신화를 밝혀주리라 기대합니다. 극동함대 제독 귀스타프 로즈.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구가하면서 보여줬던 이런 자민족 우월주의나 아니면 자기문화 우월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제국적 양상을 띠면서 표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영토 점령이나 경제 약탈이라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제국적인 양상이고, 두 번째는 문화재 유출이나 아니면 후진 문화에 대한 이해에 근거를 하는 소프트웨어의 확충 과정입니다. 사실 이네들은
근대 국민국가, 근대 민족국가를 구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구비하기 위해서 후진국의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매우 지능적으로 유출의 과정을 시행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국방성 산하 군사박물관 앵발리드. 프랑스 제국의 힘을 자랑하던 과거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가져간 유물 수색에 나섰다. 세심한 보안 속에 겨우 안내된 곳은 성루이 성당. 전리품으로 수고한 패전국의 군기들이 중앙의 프랑스 국기를 호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선의 군기로 짐작되는 깃발 하나가 숨죽인 채 취재팀을 맞이하고 있다. 또 다른 힘과 부를 바탕으로 세계의 유물들을 사들이고 있는 미국. 취재진은 이곳에서 컬렉터들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재의 소재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오늘의 미국을 움직이는 수도의 심장부, 그 한가운데 박물관이 하나 들어서 있다. 모두 16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하나의 단지를 이룬 스미소니언은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그중에서 동양미술품 박물관으로 최고라 인정받는 프리어 갤러리. 프리어 갤러리는 19세기 미국의 대자본가였던 찰스 랭 프리어의 컬렉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중국, 일본에 비해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한국실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은 그 수준이 높기로 유명하다. This piece was came to Freer in 1915. He saw immediately that it was rare and important. Because he had studied by then the Korean ceramics to a very great extent, and he knew that the underglazed copper red decoration that outlines each of the lotus petals on this ewer was an extraordinarily rare type. He also recognized the interest of the small children among the lotus pond that are around the neck of the, or the waist, I should say, of the ewer. 취재진은 특별히 부탁해서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프리어관의 지하 수장고 문을 열었다. 여기서 발견된 고려 불화 2점. 고려 불화는 동아시아 미술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지만 국내에는 몇 점 없어 귀중하게 평가받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을 그린 것으로 보존 상태가 좋고 연대가 12세기까지 올라가 보물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프리어는 그의 컬렉션 대부분을 일본을 통해 구입했다. 그러나 그의 한국 도자기, 특히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본격적으로 한국 미술품 수집에 나선 것은 또 하나의 미국인 수집가를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호레이스 뉴튼 앨런. 그는 구한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 미국 공사관 전권 공사를 지냈고 고종 황제로부터 정삼품 참의 벼슬까지 받았던 인물로 왕실의 특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무수한 하사품을 받았다는 기록을 그의 일기에 남기고 있다. 이제 내가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이 되었다. 국왕은 국정의 모든 문제를 이제 나와 협의하면서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곤 한다. 앨런의 수집품이 주로 왕실 것이라는 것을 안 프리어는 동업자를 통해 그의 수집품을 사들였고 앨런 스스로도 많은 것을 스미소니언에 기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집안의 가보로 삼기 위해 그중 몇 점을 돌려받게 된다.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앨런은 그것을 되돌려받았을까? 편지에 적힌 주소를 추적한 끝에 톨레도에 살고 있는 앨런의 후손을 찾았다.
앨런의 손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서 뜻밖에도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앨런이 민영이에게서 받았다는 이 칼, 바로 왕들이 사용하던 어도다. 이 칼에는 어떤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1884년 12월 4일) 김옥균을 필두로 한 개혁파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이날 자객들로부터 큰 부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해 주었다고 앨런은 자신의 일기에 적어놓았다. 몸 전체가 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용 문양이 조각된 이 칼. 당시 왕실 세도가인 민영익은 그 감사의 뜻으로 이 칼을 앨런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칼이 갑신정변 당시에 쓰인 것인지는 정확치 않다. Well, it's part of our family history. I've known these items ever since I was a child and just really always thought they were beautiful and it just seemed like part of the family to me. 우리에겐 이미 잊혀진 것들, 잊혀진 역사. 그것은 낯선 이역 땅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그들의 가족사가 되어 다시 이어지고 있다. (97년 9월) 소더비 경매서. 한국의 진귀한 고미술품 60여 점이 경매장에 선보였다. 이 중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것은 고종황제 오순잔치를 8폭 병풍으로 꾸민 진연도. 최근 한국 고미술품의 인기가 치솟자 소더비 측이 발굴한 새로운 컬렉터의 소장품이다. 희귀 예술품 다수를 경매장에 내놓은 새로운 컬렉터는 마커스 셜바커. 그는 1945년부터 1958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주한 미 대사관 공보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1950년대 말에서부터 1960년 초, 또 1960년대 내내, 그다음에 70년대 초반까지 이제 주로 한국 고미술품을 제일 많이 산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럴까? 아민 화려한 서양 테이스트, 서양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그때가 누군가 하면은 그러니까 미군 장교들이라든지 뭐 그 대사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 미술품을 많이 샀죠. 셜바커와 비슷한 시기에 주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또 하나의 컬렉터가 있다. 바로 그레고리 핸더슨. 그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대사관 서기관을 지냈고 58년부터 63년까지는 대사관 문정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레고리 핸더슨은 미국 최고의 명문 하버드 출신으로 대학에서 철학과 라틴어를 전공했던 우수한 석학이었다. 그러나 1988년 그는 안타깝게도 말썽 많은 도자기 143점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기원전 토기에서 가야, 신라 토기, 그리고 조선 백자까지 그의 수집품 중엔 국내에서도 볼 수 없는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의 소장품은 69년 처음 공개됐는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불법 수집에 대한 논란. 핸더슨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반출했다는 주장과 당시 박정희 정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정치적 음모라는 Now, 주장이 this 그것이다. picture was offered to my husband on the street just before a New Year's event when the peddler needed money. And it was all rolled up, little dirty roll. And when I saw it, I said to my husband, "Oh, what is that?" Well, he made me buy it. And I don't think for very much either, but it was dirty and terrible. So when we arrived in this country, we gave it to Mr. Iguchi, who was the conservator at the Museum of Fine Arts, and he put it up into that frame with that. He cleaned it, touched it up a little bit, and put it into the frame. So when Koreans come, "Oh, you have a national treasure." No, this picture would not exist any longer if Henderson wouldn't have bought it at that time. And a white Chosun dynasty vase was lying on its side with chicken food inside. And the chicken came and picked out of that beautiful vase. So we said, "Can we buy that?" "Oh, yeah, sure." So we bought it for very little money. They couldn't care. The farmers could not care. 그 당시 그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당시 한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상당히 싼 값에 그 문화재를 살 수가 있었다. 그것이 당시의 그 분위기였다. 이렇게 그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봤을 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기증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아주 매우 싼 가격으로 우리의 그 우수한 문화재들, 아주 좋은 문화재를 아주 헐값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 풍토, 그 풍토가 우리 문화재를 그 해주시켰던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한국에 있었던 정부는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 문화재의 유출에 대해 느슨했던 빗장을 걸어잠궜다. 그렇다고 그 이후 더 이상의 문화재 유출은 없었을까? Many Korean dealers would contact me, and during my 3 years there, not only did I buy immensely, but I also bought out not less than 7 stores, everything they had, wall to wall. 72년부터 4년간 한국에 근무했던 미군 퇴역 장교 모제 씨.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 근무하는 동안 무려 10만여 점을 수집해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미 군사 우체국이 그것에 가능한 반출 통로였다. Make them very difficult to obtain. And during the time I was there from 1972 to 75, these were very difficult to obtain. It's simply, they survived 1,000 years and there aren't that many, and of course I came rather late. All the people there in the 40s and the 50s and the 60s had far greater opportunities, but I acquired what I could acquire.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제의 안목은 아주 낮았다. 수집량에 비해 귀중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종묘 제례에 사용했던 청동제기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 보였다. 이곳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앨런과 동시대 인물인 해군 무관 버나도의 수집품도 많다. 스미소니언은 특별한 목적을 띠고 그를 한국에 파견해 주었고 그는 민예품들을 주로 수집해 보냈다. 그가 수집한 한국인의 생활사는 고스란히 이곳 수장고에 잠들어 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 그 어두움에 가려진 우리의 역사. 그곳에 빛을 비추는 일만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아닐까. 지난해 가을 뉴욕의 소더비 경매소. 이곳에 희귀한 청자연작 하나가 선보였다. 세계적으로 단 2점 만에 공개된 적이 있다는 청자 기린 연적. 한국 문화재는 여전히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도쿄 중심가에 있는 오쿠라 호텔. 이곳 뒤뜰에도 우리의 문화재가 있다. 조선에서 가져온 두기의 탑. 연꽃 무늬가 새겨진 기단 위로 팔각 석탑이 조형미를 자랑하는데 군데군데 흠간 모습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말해준다.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에 자리했던 또 하나의 석탑. 단순한 멋이 마치 석가탑을 보는 듯하다. 놀랍게도 바로 이 호텔 정원에는 옛날 우리 궁궐 건축의 흔적이 슬픈 사연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 경복궁 자선당. 자선당은 임금을 계승할 왕세자의 내전이자 침전이었던 곳이다. 정면 7칸, 옆면 4칸의 단아한 목조 건물이었던 자선당. 어찌하여 왕실 건물인 자선당이 남의 나라 일본 땅까지 건너오게 된 것일까? 그러나 이곳 호텔 근처에 있었다던 자선당은 1929년 관동 대지진으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주춧돌만이 그 흔적을 대신하고 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자 경복궁 안의 아름다운 궁가와 전각들을 헐어내어 일부는 일본으로 싣고 갔다. 자선당도 이때 일본인 무기상이었던 오쿠라의 자택들로 옮겨졌다. 지금의 오쿠라 호텔 자리인 것이다.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도 경복궁 건물 한 채를 구입해 자신의 집에 이축했다는데 그 건물이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 취재팀은 경복궁에서 뜯어간 그 건물의 흔적을 찾아 야마구치시에 있는 그의 옛 집터를 찾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복궁에서 가져간 옛 건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신에 취재팀은 바로 옆에 있는 옛날 일본식 건물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데라우치가 조선에서 가져온 고문서와 문화재를 모아두었던 데라우치 문고의 옛날 건물. 데라우치는 어떤 문화재를 얼마나 가져왔을까? 취재팀은 데라우치 문고가 자리를 옮긴 야마구치 대학을 찾아갔다. 데라우치 문고는 1950년 수집자 데라우치의 손자에 의해 이 대학에 기증됐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주로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조선시대 유명 문장가의 친필 및 탁본 글씨를 집대성한 1,500여 점의 서적들이 수집돼 있다. 그 가운데 보물급 98종 135점이 95년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곳엔 귀한 것이 많다고 한다. これは東国図鑑で、朝鮮の歴史書なんですが、実は銅活字本といいまして、銅で活字を作ってですね、朝鮮の大変古い印刷物になります。こういう隅を見たら分かりますように枠を作って一つずつの今の活字と変わらないようなですね、非常にきれいな活字を使っております。 동국통감. 신라 초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전체 56권 28책의 역사서다. 1922년 약 2만 권으로 출발한 데라우치 문고. 일본, 중국, 한국의 고서적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학문적 면모가 담긴 퇴계선조 문집도 훌륭한 상태로 보관돼 있다. そういうことでやっぱり混乱した時期にはそういう文化財が海外に流出したり、あるいは時にはその価値が分からずにもう燃や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もないとは言えんわけです。その時にやはり寺内さん自身例えば朝鮮半島を治めていくためにはどういうような民情どういうような様子なのか、どういうような文化財が現在伝わっているのか、でそういう非常に地道なですね文化財調査なんかにも関わっております。そういうような作業とおそらく共通するものがですねこの寺内文庫の収集作業にもですねあるんじゃないか。 그러나 1910년 8월 30일자 당시 도쿄 아사히 신문 광고는 조선을 보는 일본의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조선은 미개척지이며 아름다운 땅이고 미지의 천연산물이 도초에 묻혀있는 부국이다. 조선
미소는 보물창고이며 부는 여러분께 제공되어 여러분의 솜씨에 따라 나눠 가질 수 있다. 일제의 침략의 편승에 일확천금을 꿈꾸던 일본인 골동품상과 도굴꾼들. 이들의 도굴에는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인들도 인부로 동원됐다. 심지어 집을 사들여 백주대낮에 도굴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의 혼이 서린 문화재들이 일본 땅으로 알게 모르게 팔려갔던 것이다. 도쿄 국립박물관,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가장 많이 소장돼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 전체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들 문화재를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사람은 오구라. 취재팀은 그의 수집품 가운데 귀중한 우리 문화재를 수집 소장하고 있다는 제1교포 수집가를 만날 수 있었다. 김형익 씨. 그는 50년대 말 오구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의 수집품은 낭낭 가야 시대를 비롯해 고분 출토 유물만 800여 점. 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TV 화면에 이들 문화재를 공개했다. 이게 처음 공개되는데 이게 낭낭갱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 이제 앞으로 이걸 연구 조사를 해야 될 테인데 이 당대에 모두 59개의 오동나무 상자에 담겨있는 유물들. 이 중에는 국내에도 없는 귀한 문화재가 여럿 있다. 금동제 출자형 금관. 4단의 출자형 입식이 달린 가야시대 금동관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금관을 장식한 영락의 상태는 국내에 있는 어떤 것보다 훌륭하다. 금동제 왕비관. 이렇듯 대륜의 위 부분이 톱니 모양을 한 금동관은 이것이 유일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금관들의 출토지에 관한 메모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들 문화재가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 사정을 추측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다. 거기 보면 대처 출토지가 적혀있어요. 경상남도 양산군 어서 나왔다. 또는 이것은 개풍군 무슨 어서 나왔다. 또는 이것은 그 평양에서 나왔다. 근데 글씨도 비슷합니다. 그게.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은 그 조사자의 이름 나와요. 발굴자 이름 나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일본의 관원이 관계됐든지 하여튼 관고 짠 일본의 어떤 도굴단들이 그걸 적어도 수천 점을 도굴해서 그런 상자에 넣어서 그걸 아마 그 여러 군데가 판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난 문화재들은 대체 어떤 운명에 처해졌을까? 취재팀은 도쿄에서 아시아 고미술품 거래를 하는 고급 상점을 찾았다. 이곳에서 새로운 고객을 기다리며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들은 명품 중의 명품들이다. 청화백자 항아리. 용의 발톱과 몸체의 비늘이 선명하고 그 눈매 역시 쏘아보듯 힘이 느껴진다. 고려 청자 상감소병. 단아한 상감무늬가 정교하고 아름답다.
고려 청자 상감배, 아련한 청순미가 부끄러운 듯 부드러운데 이렇듯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재가 이곳을 통해 여러 유명 미술관으로 팔려나갔다고 한다. これはこの前小岩ギャラリーで去年出てたと思います案件っていう巻物、日本ではもう重要文化財になってますけど、天理参考館のこれももともとうちが天理に売ったものなんですけど 이 그림도 여기서 거래를 한 거군요.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도 조선시대 일본으로 건너온 뒤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거래됐다고 한다. 일본에 의해 힘없이 당해야 했던 우리 역사.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슬픈 운명을 마주해야 했던 우리의 민족권, 우리의 문화재들. 지금 이 역당 어둠에 가려진 채 그 존재마저 희미해지는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문화재들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소망할까? 복원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경복궁. 경복궁 경내에는 조선 왕조 왕세자의 거처였던 자선당이 옛 모습대로 복원되고 있다. 과거 일본 사람들에 의해 철거됐던 비운의 자선당. 그러나 옛날 그 자선당의 흔적은 이 세상에 없다. 단지 일본 오쿠라 호텔에서 발견된 유구석만이 남아 몇 년 전에 돌아왔을 뿐인데. 경복궁 한켠의 창고 속에 놓여있는 자선당의 유구석은 복원된 자선당에 사용되지 못했다. 80년 세월을 떠돌다가 돌아온 유구석. 이 유구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리 없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인 한일회담에서 우리 한국 대표들은 제1교포들의 법적 지위 문제 그리고 문화재 반환 등 우리 국가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1965년 한일협정. 이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반환 의무는 일단 종결됐다.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반환된 우리 문화재는 1432점. 하지만 이는 일본으로 반출된 전체 우리 문화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일본 고베시의 국보급 수준의 한국 도자기를 모아온 사람이 있다. 그가 소장한 도자기는 모두 200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국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자기를 강탈당한 사건이 있은 후였다. 이른바 일본 원정 도자기 강탈 사건. 1990년 김수홍이란 한국인이 히가사시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인의 손발을 묶고 도자기 9점을 강탈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日本も国宝重要美術の中で随分外国行ってます。それを私はともかくとして私自身はそれを日本の誇りと思っています。よその国の人がそれだけのものを大切にしてくれて莫大な金を出して買ってくれて保管して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私が感謝するような気持ちで私自身はですよ。今現在でもそういう気持ちでおりますね。 사건 직후 히가사시는 한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당시 여론은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일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우리 그 검찰 당국에서는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문화재로서 지정된 바도 없고 그 행위 자체는 강도 행위였고 따라서 이것은 작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고서 돌려주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6년 후 히가사시는 또다시 도자기 50점을 강탈당한다. 범인은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번에도 히가사시는 한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というのは韓国の国内でもそうでしょうけど盗まれた人のところへ元通り戻すと戻しても罪人は罪人で罪になるんだと
これは国際的に全てですねそういうルールだと思うんですね。それが韓国の国民の方がですねとんでもない発想をされること自体が僕は韓国民の甘えだと思います。日本に対する甘えなのか誰に対する甘えなのか知りませんけど甘えだと思います。自分たちのことは自分たちでやるんだと何でもタダで取り戻せとかそういう発想は捨てられ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 파리에는 문화재를 둘러싼 국가 간의 마찰과 분쟁을 조절하는 국제기구가 있다. 제국주의 시대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는 문화재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들이 빈발했고 유네스코가 이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국제적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1970년 유네스코에선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을 규제하고 반환과 관련한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적 룰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국가 간 문화재를 다루는 데 있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약이 우리에게 문화재 반환을 현실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까? Alors la convention de 70 de l'UNESCO sur les biens culturels, sur le trafic illicite de biens culturels, a à ce moment 88 États partis. Mais il faut dire que la plupart des parties, des États partis, sont des pays, on peut nommer exportateurs. Les pays qui ont des grands marchés d'art, pour la plupart, ne sont pas partis. Les États-Unis, c'est une exception. Ils sont partis à la Convention. La France est devenue partie en janvier cette année-ci, c'est-à-dire en 1997. 프랑스의 조건부 가입에도 불구하고 과거 식민 통치 국가인 일본, 영국 등의 미가입은 이 협약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95년 일본 야마구치 대학이 소장하고 있던 데라우치 문고 135점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자매 결연을 맺은 경남대는 2년간의 긴 협상 끝에 어렵게 이 고서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조선 총독이 가져갔던 문화재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일반의 정서이기도 했다.寺内文庫に限って言えば相当高いお金で正当に集めておられますのでこれはやはり、寺内家が正しい手段で集めたものをやっぱりプレゼントするわけですからこれは正確に言えば寄贈ということでですね、が正しいと思います。寺内文庫に限っての話ですよ。 返還なのか寄贈なのか里帰りが実現するまでには長い交渉の経緯がありました。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다. 정당한 수집품을 강탈문화재로 취급하는 한국에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쪽에서 이야기가 그럼 24시간 내에 한국에서 강탈 약탈이 아니라는 걸 메시지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다가 24시간 내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의 개통도 그렇고 이제 이 신문에다가 제발 강탈점을 좀 빼달라. 그리고 다음 날 해당 언론사는 정정 기사를 내야 했다. 강탈 문화재가 하루 사이에 정당한 수집품으로 변한 것이다. 식민지 통치자의 손에 들어갔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그것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반환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기증이었다. 지난 93년 프랑스로부터 병인 양요 때 약탈당한 책을 반환받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는 측에서 반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받는 측도 굳이 기증이라고 할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좀 그런 뭐 델리케이트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게 지금 저희 소유가 아닌가요? 우리가 인수하기는 했는데요. 아직 그 소유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소유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직 그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Puis qu'un manuscrit royal coréen issu des collection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a été remis par le chef de l'État au président Kim à la demande expresse de ce dernier.
Or, si toute visite officielle s'accompagne traditionnellement de 뉴욕의 소도비 경매소. 최근 우리 고미술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경매장은 항상 활기에 넘치는데 그곳에서도 한국인은 항상 단골 고객이다. Korean buyers are some of the most hungry and ambitious collectors in the world. And in the 10 years that Christie's has been organizing these auctions, especially in New York, we have seen remarkable prices paid, almost always by Korean private collectors or company collectors. And if we buy a major piece of Korean art, it will 100% be bought by a Korean collector. 한국의 문화재가 경매되는 날이면 예배 없이 한국인들로 붐빈다고 한다. 이들은 또 외국인과의 경쟁에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 미술품은, 한국 고미술품은, 이 문화재는 한국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국 사람들은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미술품이 유럽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작품들은 자기네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더라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전시돼 있거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거나 한국 미술품은 죽어도 한국 미술품이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이 물건들이 한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외로 간 문화재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어떤가? 이것은 일본의 각종 문화재를 수리 복원하는 일과 함께 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의 문화재 가운데 훼손이 심한 것들을 국내로 들여와 복원하고 그 나라의 수리 복원 기술을 전수하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처럼 문화재 반환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먼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에 있는 자국 문화재의 보존과 홍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일부러 문화재를 외국에 내보내기까지 한다. 대형 박물관의 한국관이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이 생긴 지 244년 만에 비로소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시실이 생긴 것이다. 돈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원했고 뜻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박물관 수장고에 묻혀있던 값진 우리 문화재를 이곳 밝은 곳으로 끌어낸 것이다. 국가 간의 문화재의 반환이란 극히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자연이 이를 둘러싼 양쪽의 갈등은 필연적인데 반환이 있은 지 수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한국의 언론은 물론 한국 학자들에게조차 고문서관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Demain, la journée du patrimoine s'annonce plutôt morose à la Bibliothèque nationale. En effet, ses portes resteront fermées en signe de protestation. 모든 문제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가 어떤 성격의 문화재가 나가 있느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갔느냐, 또는 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가 국가이든 개인이든 간에 한국에 반환하거나 또는 교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상관관계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파악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출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나 국민 스스로가 감정에 앞서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어떤 방법으로 교류하는 것이, 즉 문화재 전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반환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
문화 교류라는 넓은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의 문제로 착수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 그 문화재들의 미래는 감정을 앞세운 반환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해외로 간 문화재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 그것은 잃어버린 자존심의 회복이고 이 역당 우리 문화재에 새 기운을 불어넣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